2026년 6월 8일 새우밥 코인입니다. 6월 둘째 주 알트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크게 흔들렸고 그동안 잘 버티던 알트코인들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계좌를 열어보기 싫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무리하게 매매해서 만회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코인들이 살아남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시가총액 120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을 비트코인 차트와 하나씩 겹쳐봤습니다. 비트가 빠질 때 누가 같이 무너졌는지, 누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지, 누가 먼저 반등하려고 하는지 일종의 상대 강도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꽤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조심해야 할 코인들과 반대로 폭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인 코인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오늘 말씀드리는 코인들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이 살아났을 때 가장 먼저 다시 볼 후보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쭉 보다 보니까 코인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랑 같이 움직이는 코인들입니다. 비트가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비트가 오를 때 같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비트보다 덜 빠지고 비트보다 먼저 반등하려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같은 매를 맞아도 덜 다치고 빨리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랑 따로 노는 코인들입니다. 비트가 빠지든 말든 혼자 오르거나 혼자 횡보하거나 자기만의 길을 갑니다. 보통은 이런 코인들이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시장 전체 분위기를 대표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수요가 있는 코인들은 비트가 흔들릴 때 어느 정도 같이 흔들립니다. 다만 그 안에서 덜 빠지면서 강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랑 완전히 따로 노는 코인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데 혼자만 멀쩡하다면 시장이 가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작동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코인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상장 기대 펌핑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로라, 패브릭 프로토콜, 사이식, 이더가스, 딕시 같은 종목들입니다. 테마는 전부 좋습니다. AI도 있고, 디킨도 있고, 인프라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이유는 펀더멘털보다는 상장 기대감에 가까워 보입니다. 얘네들 전부 빗썸엔 있지만 업비트엔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비트랑 상관없이 올라간 만큼 상장에 실패할 경우 빠질 땐 무섭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락을 앞두고 올라가는 유형. 이쪽은 제가 지지난주 딥다이브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당시 언락 패턴을 설명하면서 대규모 언락을 앞두고 각종 호재나 기대감이 몰리면서 가격이 먼저 오르다 언락 시점 전후로 가격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에 차트를 보면서 딱 그 패턴이 떠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휴머니티, 디파이앱, 사하라입니다. 지금 셋 다 이 하락장에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디파이 앱과 휴머니티는 업비트 상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까지 함께 돌면서 쭉쭉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디파이 앱은 6월 10일에 유통량의 약 20%, 휴머니티는 6월 25일에 약 15%, 사하라는 6월 26일에 무려 30%가 넘는 물량이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재만 볼 게 아니라 언락 일정도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하라는 업비트 기대와는 별개지만 언락 규모만 놓고 보면 오히려 셋 중에 큰 축에 속하는 데다가 얼마 전 악재도 터졌던 코인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코인들 전체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체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유동성이 얇다는 거죠. 유동성이 얇으면 적은 돈으로도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가격을 위로 띄우기도 쉽고 반대로 아래로 밀어버리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이랑 상관없이 혼자 펌핑이 나오는 것도 결국 이런 얇은 유동성 때문에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또 펌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는 솔직히 말해서 용자들의 영역입니다. 손절 라인 확실히 잡고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저요?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코인들을 현물로 들어갔을 때 먹을 수 있는 수익보다 갑자기 빠져서 손해볼 리스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슬슬 분할 익절을 생각해보거나 트레일링 스탑으로 수익을 지키는 쪽이 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노련한 트레이더라면 이런 코인들이 더 올라갈 때 따라붙기보다 오히려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숏 자리를 노릴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숏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숏은 훨씬 더 어렵고 잘못 들어가면 순식간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익비만 놓고 보면 이미 많이 오른 얇은 유동성 코인을 뒤늦게 현물로 따라가는 것보다 무너지는 신호가 나왔을 때 짧게 숏을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 코인들이 무조건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편하게 따라가서 매수할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들고 있다면 수익 관리, 새로 들어가려면 손절 라인 필수, 그리고 저처럼 굳이 무리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그냥 보내줘도 되는 자리입니다. 좋은 코인은 또 나옵니다. 지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이상한 자리에서 크게 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는 뭘 봐야 할까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와 겹쳐서 상대 강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이번 폭락장에서 눈에 띄었던 코인은 4개였습니다. 지토, 라이터, 인젝티브, 그리고 후마 파이낸스입니다. 첫 번째는 지토입니다. 지토가 최근 강했던 이유는 7월 출시 예정인 트레이딩 플랫폼 JTX 때문입니다. JTX는 중앙화 거래소처럼 빠르고 편하게 거래하면서도 자산은 이용자가 직접 보관하는 셀프 커스터디 구조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익입니다. JTX 수익 일부가 지토 프로토콜로 들어가고 이 자금이 나중에 지토 코인 매입이나 생태계 보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토가 단순 거버넌스 토큰이 아니라 실제 수익이 붙을 수 있는 토큰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도 비트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게 버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터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하나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반티스를 더 좋게 봤습니다. 라이터는 이미 많이 올랐다고 보고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렸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아반티스는 크게 떨어졌고 라이터는 강하게 올랐습니다. 라이터는 퍼프덱스, 그러니까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입니다. 최근 라이터가 강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비탈릭 부테린의 언급입니다. 비탈릭이 라이터를 두고 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꽤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붙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월가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데 라이터에서 스페이스X 미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코인을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2일로 예정된 스페이스X IPO가 성공한다면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젝티브입니다. 인젝티브는 최근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적용됐습니다. 오라클 비용을 줄이고 RWA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강화하는 업데이트입니다. 여기에 태국에서 인젝티브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스테이킹 ETF 신청도 대기 중입니다. 아직 승인된 건 아니지만 ETF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점은 분명한 재료입니다. 다만 6월 4일 메인넷 업그레이드 적용 직후 가격이 크게 빠졌는데 그동안의 상승세가 재료 소멸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인젝티브 서밋 기대감으로 다시 가격이 오를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후마 파이낸스입니다. 최근 가장 큰 재료는 언락 연기입니다. 원래 5월 말에 팀과 투자자 물량이 풀릴 예정이었는데 이걸 11월 말로 6개월 미뤘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큰 매도 부담이 뒤로 밀린 겁니다. 이건 대규모 언락을 앞두고 오르는 코인들과는 정반대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후마는 단순 내러티브만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페이파이, 그러니까 결제와 송금에 필요한 유동성을 온체인에서 공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결제 쪽에서 돈이 도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토큰 소각이나 신규 유틸리티, 온체인 거버넌스 같은 토큰 가치 향상을 위한 변화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후마는 사실 비트코인이랑 같이 가격이 움직인 게 아니라 따로 노는 코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코인들이 지금 오른다고 해서 앞으로 안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트가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지면 지토도, 라이터도, 인젝티브도, 후마도 결국 크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진입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 알트코인 브리핑의 마무리 코너입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말까지 예정된 주요 언락 일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정말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휴미디파이입니다. 6월 9일에 무려 유통량의 111%가 풀립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 돌고 있는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이 한 번에 시장에 나오는 셈입니다.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규모는 반드시 체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 매직 에덴이 30%, 스파크가 32% 넘게 풀립니다. 비중이 큰 만큼 해당 일정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보유 중인 분들은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계좌를 지키는 데 집중하시고 다음 주 알트코인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모든 것, 새우밥 코인.